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청래 의원은 여러 번 봐도 안 질리시죠? 그럼 뭐 양문석은 여러분 아니, 왜 한두 번 보면 이렇게 삐딱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니 푸나의 그 진행을 보면 정청래하고 양문석이 같이 출연을 하면 정청래만 보여. 그렇지. 아니, 머리가 그러면- 나보다 크니까 정청래만 그게 볼 아니고 수밖에 없다는 건 난 알아. 안 그러면 탄핵 소추위원을 하던가. 지금. 아유, 그거는 역량이 안 돼. 그래서 못해. 사람을 구별해서 봐야지. 영어로 얘기해 줄까요? 예, distinguish. 나 안 튕겨. 튕기면 죽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의 여지다. 12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탄핵사. 판사, 검사, 변호사, 탄핵사. 탄핵사. 네, 자, 정청래입니다. 그 최근에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1년 더 한다는 소문이 지금 국회 안팎으로 돌고 있는데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요. 네. 안 합니다. 안 하신다고? 네. 100만 서명 있으면 그때 생각을 해보려고. 백만선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실 내란을 일으키게끔 만든 장본이기도 해. 네. 자, 계엄 유발자. 예, 그러니까 개업 유발자. 유발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경기 안산시가 국회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만큼은 아니지만 날마다 열일하고 있는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장 양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시대의 반딧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 정치인 양문석입니다. 아이, 옆에 태양이 있으니까 겨우 자꾸 내가 계속 아니, 반딧불이야. 그러니까 선수로 봐도요. 이제 겨우 출산 1년도 안 했어 국회의원. 아 그래서 지금 10 한 몇 년 하셨잖아요. 아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반딧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해 아니 그 주시니까. 이야기를 본인이 하시면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냥 이야기 언급하지 자, 마세요. 근데 반딧불도 벌레인 걸 알죠? 이 시대에 참 벌레입니까? 하나 얼른 만들어요. 이 시대에 참 뭐 하나 아, 만들어. 싫어. 똑같은 걸 2주 연속 써먹고 있잖아. 아니 지난주에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예. 먼저 소개했다고 투덜거리셔서. 아니 내가 그때는 준비가 안 돼서 그 자기 소개도 못했잖아 아니, 지난주는. 양문석은 우리 집사람이 양문석한테 꼭 할 때 양문석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보 거기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맞는데 그다음 벌써 웃겨. 하지마. 박사하고 안 어울린다. 그 양문석은 박사보다는 박살이 더 어울린다. 이 시대에 참 박살이는 어때? 그러네요. 양문석 박살 나오셨습니다. 아니 나 좀 품격 있고 우아하게 방송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좀 품격 바뀌었다. 있고 우아하신 분이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해요? 자. 마이크 꺼져도 그 소리가 다 들리게. 요 주제로 예.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몇 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한테 애정을 갖고 가끔가다 충언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정최고님도 이제 뭐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 언어를 좀 품격 있게 행동을 좀 젠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충언을 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과거를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땠냐 해서 아니 성남 시장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벼룩이라서 튀어야 눈에 띄고 살았대. 근데 소가 뛰면 광우라고 하지 않겠냐 미친 소라고. 그래서 저도 아직 벼룩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보다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좀 품격 있게 가자. 그래서 제가 싫어요. 아니 지금 나의 언어나 나의 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보다 훨씬 더 품격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양문석은 아직 벼룩이다 생각하고 살찐 벼룩 사집에. 튀세요. 아, 튀려고 단식했구나. 그래서 밀가루 치면 튀김된다니까. 그래서 살찐 벼룩이라 생각하고 튀세요. 10kg나 뺐다니까 지금 무슨 살찐 배. 자자자자 약 좀 팔게요. 자, 지금 정청래 양문석 두 분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후원회 신한
100-037-19239 양문석 의원에 제가 확실히 지금 여기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최근에 한 업적을 보면 이미 쳤어야 돼. 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월 초에 찹니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목을 따고 돌아왔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그 후원의 비서가 얘기하는데 500만 원을 실제 몇 명이 넣었어요. 다 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감동받아서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소액 다수가 피해를 보잖아. 못 하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양문석 있잖아.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후원에도 트레이드 마크화 하세요. 예. 저는 뒷돈 받지 않습니다. 앞돈 받습니다. 검은 돈 받지 않습니다. 흰 돈 받습니다. 하얀 돈 받습니다. 깨끗한 돈 받습니다. 응? 재벌의 검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푼돈 받습니다. 한 푼 줍시오. 아니 근데 그걸 컨셉을 달리하세요. 뭐냐면은 저는 큰 돈 받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저 다른 소액 후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돈 받습니다 하세요. 아니 그렇지. 큰 돈보다는 무거운 돈이 어떨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정청래 중돈. 박찬대가 그 만원 2만 원짜리를 받아서 1억 5천 올해는 3억이라며요. 3억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잖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근데 나처럼 벌레처럼 튀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떻게 1억 5천을 채우고 올해 선거까지 3억을 채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럼요. 그거 대신 통장으로만 받겠습니다. 예. 그것이 차별하죠. 그렇게 얘기해. 저는 검은 돈까지는 안 되고요. 회색 돈까지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의원한테 그런 얘기 하셨구나. 응? 이제 지도자 반열에. 아니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하셔요. 그러면 내가 막 웃어. 아니 우리 방향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행했던 이제 보좌관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 새벽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트위터 막 쓰고. 돌출적인 글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제 그 페이스북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보좌진들이 제 비밀번호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문제 있으면 바로 지워요. 술 먹고는 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술을 먹고 안 먹고 간에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TMO가 아닐 때가 있거든. 네. 자, 뒤에 뭐. 자, 여러분. TMO야, TPO야. 자, T가 그러네. 타임 아니야? TPO. 자, 정청래 TV, 양무석 TV도 야 정청래 의원 55만 넘었어. 네, 봤습니다. 그것도 자랑하시더라고. 아니, 더 눌러주시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 저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양무석 TV 드디어 저도 66,666 찍었습니다. 확실히 정치적 비중이 다르긴 다르구나. 55만 대. 아 근데 진짜 방송 좀 합시다 진짜. 아니 왜 의식 안 한다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인정하시라니까요. 아 이거 벌레가 튀려고 하는데 자꾸 튄다 하면 좋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살짝 튀어야지.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누구를 놀려 먹어요? 아니 이제는 돌아온 영웅까지 이제 그렇게 썸네일 아방에 이제 채워줬으면 오늘 정도부터는 이제 정청래 최고 법사위원장 이제 좀 사살 놀려 먹어도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아니 감옥에 가면 그 재소자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히트하는 대중가요처럼 유행가가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찬송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성가인데 그래, 복음성가.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아마 우리나라 모든 음반 대중음악 다 포함해가지고 그 노래만큼 그 많이 찍은 테이프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해적판들이 많이 깔린 네. 그런 기록을 세웠던 노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 신설이 한 10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의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국회 열려서 막 본회의에서 박성재 나오고 오늘 한덕수는 안 나왔고 근데 뭐 아수라장이더만요. 근데 지금 일단 한덕수 대선 나가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는 대선에 결과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추대 형식이라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기존의 주자들이 그거를 용납을 못하죠. 예, 그래서 저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성격상. 저도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고건 전 총리,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결국은 주저앉아요. 실질적으로 나왔다가도 주저앉았지. 밥상을 차려줘서 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 숟가락으로 떠서 미겨줘야 먹을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도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몸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문제는 과반을 못 넘는 한 50명 정도의 친윤들 그리고 옥립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오늘 뭐 권성동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이름 뭐예요? 권영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그 중립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있죠. 나의 마지막 과업은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의 그 산수는 끝났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웃긴 건 홍준표였어. 홍준표가 탄핵당한 총리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개찐도찐이라고 돌려준 게 대구 탄핵당한 정당의 대구시장하고 중간에 그만둔 자가 나올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홍준표가 계속해서 그 강력하게 한덕수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예요? 한동훈도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저 정도의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홍준표나 한동훈을 보면서 참 그 쪼다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쪼다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속된 말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도토리끼리 옥신각신 해봤자 저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네, 교란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흥행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보나마나. 그렇고 사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잠룡 중에서 그래도 확장성 있는 것은 오세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출마를 해서 재미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이 한 카드를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제3지대 해치 모여 항상 빅텐트 이야기를 이제 많이 선거철이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제3지대에서 각각 해쳐 모여서 여기에서 후보를 내는 이러한 그 방안들도 충분히 그들이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유승민이 1차적으로 나가서 무소속 출마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 한덕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홍준표나 한동훈을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와 낙동강 오리알되고 국힘이 본격적으로 4분 오열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유승민 탈당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출마를 하는데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하고 여기에서 해처모여 짝짓기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예측 요소에 하나 넣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그렸습니다. 빅텐트란 무엇인가? 빅텐트는요. 몽골 텐트요. 이거거든요. 이건데 보통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빅텐트 그러면 와이드한 넓은 텐트를 생각해요. 근데 이건 빅텐트가 아닙니다.
높은 텐트예요. 자, 그래서 높은 텐트를 치려면 이 중간에 기둥 볼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볼대라는 것이 대선 주자고 대선 지지율입니다. 앵간하면 영어 선생님 출신으로 네. 폴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폴대가 뭐냐? 폴대가. 민중적 용어를 써야 돼요. 네. 민중적. 그래서 이 볼대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 텐트가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넓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3지대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제1지대, 제2지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볼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낮고 좁은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스몰 텐트예요. 그래서 제3지대 빅 텐트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또 찐개찐 민중적 용어로 표준으로는 독인 개긴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그 나물의 그 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도 그렇고 자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푸시한 오다가 있었다고 봐. 한덕수한테 오다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일단 헌법재판관 그 지명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저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짚고 가야 되는데 하나 인터셉트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나경원 윤석열이 나보고 출마하라 했다. 이제 이런 그 유사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쏙 빼요. 그러면서 이미 김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가 나가라 했는데 항상 문제는 저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결심하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4월 18일까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재판 계속 받아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옥신각신 할 때 그럼 헌재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갈 경우를 대비한 알박기를 해놨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저들은 겁을 잔뜩 먹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다. 그래서 위헌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비해 놓자 저는 두 개 용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임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덕수는 이미 국무총리 신분이라는 걸 헌재에서 판결했지 않았습니까? 탄핵 조건은 151석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대로 탄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시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공학이고 그러든 말든 우리는 할 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심우정까지 날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일단 최상목만 날리는 거예요? 탄핵 청문회를 합니다 법사위에서. 그런데 최상목도 나온다고 그러고 증인 참고인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빼놓고는 다 나올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지봉 교수나 김선택 교수도 참고인으로 모실 생각이고 그날이 또 나름 핫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 탄핵 청문회. 사실 법사위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내란 일어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22대 개헌하고 나서 엄청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탄핵하자 청원이 들어온 게 200만인가요? 한 50만 150만인가요? 그 정도 했었고 그것을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했죠. 그거부터 이제 나름대로 기선제압을 시작한 거죠.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뭐 대선 국면 뭐 역풍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쓰는 분위기 같아요. 22대 들어서는. 근데 이제 백조의 모습이 물 밖으로는 우아한데요. 물 안에 수많은 물갈퀴가 그 분초를 다투며 그 끊임없이 물을 차잖아요.
뭐 저희들 초선 안에서도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 다 한꺼번에 탄핵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성명서를 내는데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딱 표현이 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명단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 왜 하지? 그리고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욕을 해주고 싶은 그 감정들이 불쑥 올라오는데 욕하지 마시고 예. 설득을 하세요. 그 저는 이제 벌레잖아요. 톡톡톡 튀어야 되는 벌레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는 서울역 앞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에 부는 바람은 역풍이라고 그래요. 단토 죄송합니다. 늦게 이해해서. 네. 우리는 여의도 민심 한복판에 당사가 있고요. 그 역풍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감당하고 극복하면 역풍이 설령 불어도 역풍을 이겨나가는 거고요. 아무리 낮은 미풍에 그치는 역풍이랄지라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엄청난 데미지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지금의 국민 정서와 이 내란 극복 과정 속에서는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과 함께 간다면 뭐 바람이 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을 탄핵했는데도 역풍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해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 그리고 저쪽도 안 모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제 광주도 갔다 왔는데 다들 왜 한독수 탄핵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왜 탄핵하지 않느냐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진보 보수 중도가 있는 게 아니라 대개 국민들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탄핵 찬성파가 월등히 많잖아요 숫자가. 거기서 민주당이 한덕수가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저지를 한다고 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행동으로 옮겨주면 그 민심이 그대로 민주당 그렇죠?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역풍이 불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럼요. 네.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분노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자 1세대 이제 우리가 오늘로 그 기점을 해가지고 1세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풍론,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1세대. 그 사실상 1세대잖아요. 역풍 1세대? 라디오에만 나가면 역풍론, 신중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 역풍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23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의총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중론 하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 사표 낸다 이거 못하게 하면서 치고 나갈 때 그 안에서도 신중론, 역풍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걸 갖다가 박찬대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돌파하는 과정들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사표 낸다고 했어요 언제? 의총 내내 신중론, 역풍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게 다 틀렸잖아요.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이 이야기했던 역풍론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123일 동안 신중론을 끊임없이 외쳤던 당내의 의원들 다 틀렸잖아요. 끊임없이 틀리고 나서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자신들이 왜 틀렸는지. 좀 기가 피날 것 같아. 좀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자, 근데 이 역풍에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을 욕하고 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들 얘기는 대선 때 잠깐 길을 닫자고. 그리고 민주당이 대차게 싸우지 않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을 신경 쓰자고. 그래서 득표 전략에도 이게 나아요. 맞죠. 안 찍을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자, 거. 그러니까 물이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곳에 우물을 파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샘을 깊이 파자고요. 우물을. 이게요. 아니 근데 잠깐. 예. 갈수록 우리 정청래 의원의 표현이
문학적으로 바뀌어. 물이 올랐죠 지금. 지금 본인 다음 직업 목표는 헌법재판관이에요. 지금. 이 정도 물이 를 올랐다 하면 얼마나 얕았나. 그동안 얼마나 얕게 살았을까. 못했어 이렇게. 아까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상민이 탄핵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탄핵이 기각됐어요. 네. 그때 여론이 역풍이 1도 없었을 없었어요. 때예요. 아 윤석열 정권은 완전 민심으로부터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 탄핵 시도라도 해보는 거에 대해 박수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월등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니들이 정권 이미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내란 빨리 끝내. 대선은 대선이고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상민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홍천이 매일같이 그렇게 나발을 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탄핵을 해가지고 기각당하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새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각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욕을 듣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진상규명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는데 책임자 처벌하라고 탄핵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기각을 하면 헌법재판소와 국힘당이 욕을 듣지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하는 민주당이 욕을 듣냐고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역풍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탄핵을 하려면 법사위원회를 거쳐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께서는 한덕수 탄핵, 신무정 탄핵, 최상목 탄핵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민주당이 대세인데 이제 결국에는 탄핵을 하는데 시기만 조절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너무 미루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미루면 안 된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끝을 내고 바로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선거관리 체제의 그 중립적 내각의 성격을 강력하게 외부에서 그 부여해주는 중립내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 결정되기 전에 치러야 될 것은 다 치르고 치울 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지 않는 국회 권력으로 뭘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 치울 것은 다 치워놓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깊은 생각을 양문석은 못 할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잠깐 왜 자꾸 자르지 마세요. 가까이서 보는 이재명을 연재하는 사람이 잘 알겠어. 멀리 떨어진 제가 잘 알겠어. 그 지금 가까이서 보는 이재명 해가지고 연재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훨씬 잘 알겠지. 그리고 사선이 그 정도까지도 그 예측 못하면 그동안 정치 허살았지. 여보세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요 정도의 물이 그 올랐다고 초선은- 이야기하면 그 얇은 물을 초선은 삼선까지 하신 거야? 사선을 겪어봤어? 우리는 초선도 다안 우리는 겪어봤어. 사선을 넘어왔어. 사선하는 동안 시작했어. 사선을 많이 넘나들었어. 시작했어. 초선은 사선을 넘나든 적이 없어요. 지금 다 판가로져 가지고 좋은 시절에 국회의원 되고 어려움이 없잖아.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선 확실한 주자도 있고 그 우산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까 살이 안 빠져요. 초선이든 향단이든 뭐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향단이 하라면 향단이 하고 초선이 하라면 초선이 하잖아. 그러면은 저 한덕수 좀 마무리 좀 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그걸 빌미로 대선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봤어요. 탄핵해주면 그러면 다 나가야지. 네. 탄핵 지금 한 10명 했나? 한 명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 아니 탄핵 기각이 됐고 뭐 했더라도 그럼 이진숙도 나가야 되겠네. 자, 민주당이 탄핵하면 나가면 한 방에 그냥 윤석열 따면서 이제 사실 민주당 할 일이 다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한덕수가 하는 짓은 사실은 탄핵 사유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 권력 컨트롤직도 아닌 사람이 지금 대통령 목소리를 2명이나 지명하고 그거 엊그저께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완전 전쟁하더만요. 이완규 앞에 갖다 놓고. 자 어쨌건 법사위 이야기 하나만 합시다. 네.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정당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위원정당이 우리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아직 위원정당 판정을 안 받았잖아요. 내가 그거를 앉아서 듣고 있다가 아직은 안 당했으니까. 아직은 위원정당 판결을 안 받았으니까 너 끼워준다 이 이야기잖아. 오늘 저 국회 본회의에서 골 때린 상황이 일어났더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권영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하고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 쪽 이야기가 맞아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당연히 내란 동조 세력이지. 그럼 아니냐. 근데 그 논리로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부성찬, 김준혁, 우리 또 부성찬이 전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북파 공작 대원 그 간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던지면 나무에 꽂히는 실력이거든요. 그 부성찬이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준혁 딱 들어가니까 쫄이지 적어도. 저건 한 대여섯 명. 그때 왜 몇 개월 전에 본회의장에서 치고 들어가고 양문석 의원 뭐 김영만 의원 막 다 해가지고 하던데요. 되게 그런 게 재밌어. 우리는 국회 보고 있으면. 그건 동물국회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의 그 대선 출마는 그냥 좀 웃겨요. 아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하시라. 네.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막 짜내면은 이재명 버금가는 지지율을 좀 뭐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 머리를 굴리는 거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 지금 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막 5월 초까지 후보를 뽑아갖고 한덕수랑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버금가는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MBC가 여론조사 오랜만에 했던데 최소 18% 차이 나요. 양자 대결이 다.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 공부 꼴찌하는 애들이 여러 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든 토너먼트를 하든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험 보면 누가 1등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중도에서 막 지지를 받았고 그 편을 가지고 모를까. 한덕수 같으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빠져요. 자기들끼리 그런 그렇지.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아유, 자 열심히들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이걸 정말 치아를 드려야 돼. 이 방송의 모토이기도 하잖아요. 당원이 최고다. 네. 당원 주권주의. 근데 실제로 당원들 50%가 반영되는 대선 후보에. 네. 이거는 좀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이 방송이었나 어떤 방송이었나? 제가 나가면서 바로 이춘석 의원하고 통화하고 막 그랬는데 이 방송이 아니었나? 아니었어. 어떤 방송이었지? 했다 치고. 예, 그래 했다 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국민 참여 경선과 국민 경선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선 물리적으로 국민 선거인단 있잖아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 기간이.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권리당원을 예를 들면 80%로 할 거냐 여론조사를 20% 할 거냐 그런데 안심번호가 최대 100만까지 모집을 할 수 있답니다. 안심번호로. 그러면 110만 안팎의 우리 권리당원과 100만 이게 사실은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인 모집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박시영 TV 하고 나서 바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경선 방식 결정하는 분들 몇 분하고 내가 얘기도 했어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낙연 사태 3차 때 그런 게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론조사 기관 저는 3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2군데로 이제 결정이 됐고 100만 이게 이제 묘수였던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춘석 그 특별당규위원장이 그 한 이야기 중에 그 이제 당원들 중에 100% 권리당원 그다음에 80대 20 그 권리당원의 그 비율을 높이자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참 많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당헌 당규를 먼저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당헌 당규는 당헌 비율이 최대치 50%입니다. 풀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로 50%를 냈기 때문에 여전히 80대 20 또는 뭐 100대 0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번 그 특별당규위원회의 고심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인단 모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일반 여론조사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갈 것이냐 이 고민은 특별당규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비율을 권리당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초과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최대치였다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특별당규위원회가 최대치 현재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권리당원의 비율 최대치가 50%였다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 경선 일정이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투표를 시작하는데 충청권 이제 막 4월 19일 토요일 날, 투표는 16일부터 시작하고 영남권은 4월 20일 일요일 날. 그리고 호남권은 4월 26일 토요일 날, 수도권은 4월 27일 일요일 날이라서 딱 네 번밖에 네 번밖에 못 하는 시간적으로 아직 처음부터 그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고 양문석 의원이 얘기한 걸 제가 헌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당원들께서 이 부분은 진짜 오해하기 바라는데 80% 하자는 게 많았어요. 권리당원. 근데 그거는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당의 헌법. 근데 당의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위헌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거든요. 50%가 최대 한이고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법 12조에 영장 청구는 검사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게 싫다고 그냥 경찰이 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을 고치고 나서 할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소급 적용을 또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50%는 당원들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고 여론조사 기간 2개를 하는 건데 그것도 100만 안심번호로 한 국민 샘플링 100만 명을 모아서 거기서 여론조사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원들의 요구가 100%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근데 당원 주권을 안 되는 거지. 한 20년 전부터 외쳤던 분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이재명 시대에 와서 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당대회도 그렇고 당원들이 사실상 당을 끌어가는 이제 시기가 그렇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대선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선거하거든요. 네. 당원 권리당원들이 20%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권리당원 20%일지 몰라도 20%가 의원들의 80%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앞으로 당원들이 20%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을 할 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잖아요.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후보예요. 일단.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공천하는 거거든. 국회의장 후보를.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당원들께서는 앞으로 20%인데 이걸 이제 30%로 올리자. 40%로 올리자. 50%로 가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오늘 반발하시고 경선 불참 선언하신 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국민들 선거인단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한 50%좀 되면은 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탈당의 어떤 명분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재뿌리기라고 봤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런 이유로 재뿌리고 나간다. 예, 재뿌리기 뭐 탈당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재뿌리는 이 역할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출마를 접는 과정들을 보면서 재뿌리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 외려 다른 조선일보류들이 민주당의 비판하는 먹잇감을 또 한번 던져주면서
조선일보 구독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호강을 누리는 행태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로부터 아무리 강력한 지지를 받아도 조선일보 구독자들은 민주당 안 찍습니다. 아직도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정치권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누구라고 생각하지 얘기를 안 할 텐데 연상이 될 수 있어요. TV 토론을 제일 못하는 저는 사람이 연하예요. 어? 저는 연하라고. 여- 정청래 최고의 연하. 아 그만해 좀 맥주 맥커터. 하여튼 시끄럽고요. TV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꼭 TV 토론하자, 끝장 토론하자,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경선 룰 가지고 꼴찌가 1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바뀌는 경선 룰이라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경선 룰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되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를 바꾼다고 해서 시험 보는 장소 교실을 바꾼다고 해서 1등이 꼴찌하고 꼴찌가 1등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 객관화에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객관을 했으면 좋겠고 참 그런 걸 보면 그냥 답답하고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분 성함을 거꾸로 하면 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게 자기 객관화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공정성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는 명분으로 공격은 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재나 뿌리고 그 여기에서 던져버리고 싶은 거야. 아주 그 비급한 이낙연이 그랬고요. 우리는 이낙연의 지난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서부터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낙연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반 이재명 연합을 하자고 국힘당에게 던진 그 제안을 던진 게 이낙연 당이잖아요. 이런 행태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그리고 김동연 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특별당규는 그때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내 경선 룰이.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그런데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역선택을 아주 가소평가하는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까짓 건 역선택 뭐 오늘 사퇴하신 분도 역선택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더라고. 후보가 바뀔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한데다가 충분히 의미를 지금 담잖아요. 100만 명 샘플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 쪽 지지층 여론이 93.7%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아름다운 경선을 마무리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경선 의미도 없고 그냥 나는 추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말도 못 그러게 하더라고. 그래도 경선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여튼 경선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선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령. 그러면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 룰을 이렇게 바꾼다고 저렇게 바꾼다고 본인의 득표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올림픽 정신 그 좋은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을 모색하든가 그리고 이번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맞아요. 뭔가 자기의 자산으로 삼던가. 근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시켜서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동연, 김경수는 수용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못하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본인에게 남는 건 뭐죠?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본인한테 손해만 있잖아 이렇게 함으로써. 아 근데 저는 김동연도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동연이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은 함께 극복해 온 것입니다. 부작용이 약간의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불온 세력,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바꿀 뻔했잖아요. 국힘당과 연대하자고 연합하자고 반 이재명 전선을 치자고 하는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오진 않았어. 결선 투표를 하냐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었지.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역선택이라는 말에 민주당이 굴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이야? 자기들이 심판이야? 근데 정치라는 게 참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쿨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유세다 만들었지. 제가요. 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 뛰어들었다면 딱 나는 선언하고 할 것 같아. 나는 이재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래 멋있잖아요. 앞에서 오는 역풍을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음이라도 기약을 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잖아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도 잘 보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참.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끌어모아 놓고 어떻게 표를 모을 생각을 하지? 예. 근데 그 사람들 일찍이 악성 팬덤과 절연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을 그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최근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정청래 최고와 달리 저는 양문석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는데 양문석 뒤통수를 친 분이 계셔 댓글에. 누구야? 어? 제가 이제 양문석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 김동연 꼬면서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미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소이다. 그래서 졌다. 나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는 뭐 틀린 건 아니네. 그 개헌하자고 말도 안 했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데 외면 안 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 박탈 자격 박탈의 형량이 나오도록 기도도 안 했고 이제 이렇게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는 겨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벌써 단일화를 난 이미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소이다 이렇게 댓글이 딱 떠서 내가 항복. 자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 경선할 때 예. 굉장히 많은 당원들은 추미애 후보를 응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 그렇죠. 그게 어떤 기억이냐면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보호하는 스탠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 그런 전략을 쓸 줄 모르고 점점점 당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건 정치인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분리해서 이거 하면 내가 무조건 떨어져가 아니라 원래 떨어질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께 조언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을 해가지고 얻은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이재명의 출발이었어요. 자,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욕먹고 다음을 기약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기약 없는 패배 낭떠러지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는 다음 기약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왜 못하지?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랬어. 왕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큰 일을 도모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선 선두 주자가 이재명이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페이스메이커를 하자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게 신기해서요. 네. 그 뭐냐면 이재명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들의 절대적인 마음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포 유동규님, 이분 전 마포구청장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제 보좌관입니다. 예. 이분 여기 이제 멤버십이 있어. 새날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왜 근데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중간에 슈퍼챗 슈퍼챗 한번 읽어드리는. 어. 자, 최지성님, 내란용 국힘당, 교란용 한덕수. 자, 나야님, 양무석 의원님 짱짱.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역풍이고 신중하고 몸살이면 이제 역풍입니다. 지금처럼만 행동해 주세요 하셨고요. 박운철님 고맙습니다. 분노의 동침님, 22대에 양문석 박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난 항시 양 박사가 좋다요 하셨고요. 양문석 박살이 좋다니까. 예, 양문석 박살이 좋다요. 예. 후박 덩어리 양문석 더 있어 댓글에. 백두호랑이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비슷한 시기에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도 알았던 시기가 있고 알게 된 시기가 되게 비슷한데 어느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석과 당 대표를 이렇게 어떤 나누는 어떤 저 교감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실 그때 처음 알았을 때 약간 푸릇푸릇한 정치 신인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국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어떤 동지로서의 어떤 기쁨, 흐뭇함,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때 이제 딱 만약에 제가 이제 정청래 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저 정도 저런 표정을 하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문수가 이런다. 참.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곁에서 본 이재명 이런 시리즈를 네. 쓰시더라고요. 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의 정책 그리고 이재명 비전, 뭐 정치 철학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책으로도 나오고 오늘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제가 책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곁에서 본 이재명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그 알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스스로 장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곁에서 있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곁에서 본 이재명을 쓰는 큰 줄기는 5가지입니다. 시대 정신이 있는가, 대통령이 될 자격 조건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세운 시대 정신이 있는가, 자신만의 서사 신화가 있는가, 내세울 만한 정치적 업적이 있는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팬덤이 있는가, 누구랑 집권할 것인가, 라인업은 형성되어 있는가. 이 5가지 관점은 항상 이 글에서 관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뭐 정책, 정치 철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한 관찰자로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쓴 게 이재명은 똑똑하다 했어요. 두 번째가 이재명은 낮은 대로 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쓸 게 이재명은 빠르고 정확하다거든요. 여기까지는 대충 짐작이 해요. 어떤 글이라는 것을. 네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제목이 이재명은 너그럽다예요. 너그럽다. 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제가 쓰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너그럽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에피소드 사례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약자한테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약자, 동지. 그런 내용과 어긋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칼퇴를 의해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 되게 많이.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호감을 갖는 것은
감정의 요소거든요. 감성이 이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성을 터치함으로써 이재명의 을 좋아하는 사람들 늘리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재명 저 대통령감도 나랑 똑같네, 나랑 비슷하네 이런 동료의식을 느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그러니까 가감을 씻으려고 그래요. 나랑 둘이 정청래랑 둘이 있을 때 이재명 낄낄거리고 막 웃고 농담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장난기도 많죠. 그래서 그때 맨날 보좌관한테 꽃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잔소리 아니라 듣고요. 약간 좀 샤이한 것은 정청래 의원하고 또 닮았어. 그러니까 약간 낯가림이 있는데 한번 친해지고 동지라고 느끼면 속 다 빼주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은 술을 마시나? 술은 센가? 나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맨날 무슨 뭐 철갑을 두른 듯 검찰 독재도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인간스럽기는 고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하기 좀 거시기한 걸. 그렇지. 네, 그것을 제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꼭지 쓸 생각이에요. 사람 책도 쓰시겠네. 뭐하루면 책으로 나오는 거지. 뭐 그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두 번 썼는데 재밌어요. 지금 대선 후보 나간다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런가? 박찬대 대행이 최고위원회 주재하는데 뭔가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랑은 무게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지난번에도 대표 연임하려고 대표를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뒷자리 가서 앉고 괜히 안 앉으려고 그러고 그럼 뼈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델리민주 채널하고 본인 채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당대표 그만두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닌데 왜 이걸 중계하냐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과사 구분이 확실한 거죠.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건 맞아요. 누가 뭐라 할까 봐. 사이에서. 양문석은 모르는 듯한 표정인데요. 저는 정청래 최고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을 한리 두 쪽 나도 못 써요. 저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두 번째, 한 번도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같이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분류하기를 저보고 친명이라 하는데 제가 끝까지 친명이 아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이유가 친명 정도 되려면 한 번 정도 술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밥은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뭐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야 이 사람아. 비명들하고 밥 먹지 친명들하고 밥 먹는 거 봤나?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이런 사람들 비명들 다 밥 한 번씩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연합뉴스에서 오타가 났어요. 비명계인 정청래. 그래서 잘 됐다.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밥 먹자고. 대표하게 저에게도 식사 한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아까 그런 사진도 그렇지만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고 단식하고 구속될 뻔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모여서 대통령이 되는 서사를 쓰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제일 열받을 것 같은 건 누명 쓰고 재판받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거의 매주 한 두 번씩 포토라인 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냥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은 지난 3년간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재판이 한두 개예요. 그런데도 당무에 펑크난 게 없어요. 매우 놀랍습니다. 그때 새날 출연했을 때도요. 얼마 전에 재판 끝나고 남은 시간 이용해서 본인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 비는 꼴은 이게 못 봐. 감정이라는 것이 칼로 무자라도 되는 게 아니거든. 감정이 넘지 못하는 벽은 없어요. 항상 감정적으로 몰려오잖아. 뭐 일을 하면서도.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차단하고 두부무 자르듯. 그리고 또 당무를 해. 그리고 또 뭐 댓글을 읽어. 그리고 무슨 텔레그램으로 온 자료를 읽어. 문자 보내. 문자 보내. 그리고 또 재판이네. 그리고 재판 가. 끝났네. 그리고 또 유세하러 가. 이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10대, 20대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문자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하는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부분의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잖아요. 이분은 옆에서 직접 보는 사람이지만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 항상 이거 하면서 대화를 해. 대화를 하면서 또 요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이제 되는 정치 지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그 대표한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아까도 이제 정청래 최고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반대소하는 모습인데 정청래 최고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반대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핸드폰 보고 반대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 좀 눈을 맞추는 아이 컨택 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야 당 후보한테 이제 조언할 수 있잖아. 겠다. 정청래 좀 품격 있게 정치 지도자로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좀 품격 있게 이야기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언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한테 바라는 게 있어. 조언해주기 전에 너나 잘해라. 사고 치지 말고. 끝내기 전에 앞으로 50일 정도 후면은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질문을 용산에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난 그게- 용산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럼 뭐 민주당사에서 국회에서 봐요? 뭐 어떻게 해요? 당장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청와대 관저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 관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관저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예,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반대로 그 여민관 쪽도 공개 안 했다면서요? 근데 거기는 보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청와대로 전 들어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세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물리적으로 몇 달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가 정부종합청사예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거기를 몇 개층을 좀 쓰고 잠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확한 워딩은 서울 정부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 아닙니다. 서울 정부청사. 광화문에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저번에 그 천막 당사 있을 때 바로 건너편이 최상목이 근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몸조심해라 했던 게 네. 바로 거기잖아요. 마이크 잡고 했던 게. 네. 제가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단식 투쟁하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직무는 그러니까 저 정부청사에서 하고 광화문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관사 쓰고 그리고 청와대 관사 그 관저. 간주.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화문에서 직무를 보고 그다음에 청와대 간저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상 공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안과 그다음에 경호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강화문 시대를 열지는 못했는데 이제 지금 정청래 최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직무는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쓰고 네. 그다음에 간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네. 저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 가장 동선이 짧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런 대선은 공약이고 뭐고 이재명 후보 경호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안산의 어떤 시민이 자나깨나 이재명 후보의 경호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 이제는 딴 걱정은 별로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경호 문제가 걱정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도부 이야기, 지도부가 친하잖아요. 좀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경찰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오늘 김태선 수행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오른쪽 반보 뒤에서 걸어가되 시야를 보면서 사람들 눈 보지 말고 손을 봐라 그랬어 제가. 저도 이번에 광화문 집회 나가면서 우리 동네 분들 몇 분 하고 해서 저를 경호를 4명이 했어요. 봤잖아요. 검은 선글라스 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경호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선훈도 알더라고. 국정원 와서 경호 교육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손을 본답니다. 눈으로 테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제가 정청래 최고의 그 이 경호원들에 맡겨서 정청래 최고하고 이 눈 맞춤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받아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놈의 목소리인가라고 쇼츠를 올렸더라고요. 알고 있지. 나 정말 이 수모를 많이 당해. 초선인지 양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선 중진으로부터 그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모나님 검찰청을 방 한 칸만 주고 다 쓰면 되겠네요. 저번에 저 박성재 전 MBC 사장인가 이 양반이 대검찰청을 써라. 생각보다 거기 시설 좋다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멀어. 동선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전 MBC 그 박성재 사장이 그 아주 농담 아님하고 농담 그 아님. 페이스북을 올렸던 게 대검찰청 그걸 강력하게 추천했었어요. 아이고 끝나기 전에 예. 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그러십시오. 같아요. 예. 요즘 댓글도 그렇고 우리 당 의원들 만나도 그렇고 어제 광주 가서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좀 궁금한가 봐요. 근데 맨 물어보는 것이 다음에 당대표 할 거죠? 다음에 서울시장 할 거죠? 뭐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 물어요. 그러면 묻지 마시라고 저한테. 6월 3일까지.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딱 이게 지금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안 돼?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물어달라는 얘기를 아니. 진짜.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막 물어보는데 또 문자도 엄청 와요. 근데 답장 안 하고 있으면 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답장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남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묻지 마시라고. 여러분 정청래 의원 대선 끝날 때까지 묻지 서울시장 마시라고. 나가요 당대표 나가요 묻지 마시랍니다. 네. 나갈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오늘도 몇 사람이 물어봐요. 그리고 찾아와요 또 의원회관으로. 그리고 제 표정을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나가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지금 개헌하자 하는 그 발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아마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새 당대표도 뽑겠네요. 보니까 뭐 한 7, 8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이고요. 묻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그러니까 총력 집중.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네. 자 당원이 최고다. 드디어 대선 후보를 뽑는데 당원 비율이 맥시멈인 50%까지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이 최고입니다, 진짜. 자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한마디만 합시다. 뭐예요 또? 아니 정청래 놓으면 동접이 7천이고 양우석 놓으면 동접이 2천이 말이 돼? 동접이 만 됐어 만 오늘. 만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지금. 저도 방송 마칠게요. 꺼요, 빨리 꺼요. 지금은 9,400이구만. 양문서 그 말해가지고 떨어졌네. 만했어.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